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지난번에 홍조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건강식품이나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일부를 얘기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연이어서 2부를 또 방송을 할 거고요. 사실 한 번에 다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 방송 분량이 녹음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게 됐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약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임상 관찰에서는 이런 것들이 홍조 환자들의 증상을 많이 악화시키더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재미난 예시와 함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는 약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의외로 홍조 증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환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 금기해야 되는 약이죠. 이런 약은 어떤 게 또 있나? 비타민 B군이 좀 그래요. 판토텐산이나 니아신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판토텐산이나 니아신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우선 좋아져요. 비타민 B 계열의 어떤 수용성 비타민이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판토텐산을 먹으면 실제로 피지 분비가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체내에 열이 올라가면서 피지성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게 되거든요. 더운 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와서 얼굴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예요? 피지 분비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들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만, 예를 들어서 두피에서만 가서 머리카락을 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팔끝이나 손끝에 가서 수족냉증 같은 걸 치료하는 데만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더없이 좋은 약이겠지만, 이 약은 타겟팅 치료가 안 돼요. 즉 몸 전체에 다 작용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본원에 다니는 환자분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홍조 환자가 굉장히 농포구진이 심한 홍조 환자였어요. 이분은 레이저를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증상도 좋아지고 붉은 것도 좋아지고 뭐든 다 좋아져서 금방 정상에 가까워질 것 같이 좋아지는데, 한 2주, 1주만 10일 정도만 지나도 다시 얼굴이 붉어지고 피지 분비가 확 늘어나고 다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 있느냐 그랬더니 판토텐산을 먹고 계셨어요. 왜 이분은 판토텐산을 전혀 홍조 악화의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냐면, 가족들이 전부 판토텐산을 먹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홍조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판토텐산이 홍조를 악화시킬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판토텐산을 끊고 나니까 2주 후에 홍조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약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좋게 작용하지만 홍조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약이나 건강식품을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C도 고용량으로 먹을 필요 없고 적정량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고용량 먹고 얼굴이 붉어졌던 사람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도 고용량으로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특히 홍조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이온토를 얼굴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따끔거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홍조 증상이 많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그거 이온토를 할 때 피부 표면에 약간의 어떤 스크럽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피부에 굉장한 데미지를 주고 피부 장벽에 영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비타민C도 고용량 먹지 말고 적정량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을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이 경구 피임약은 대부분 눈 밑 기미의 원인으로 작용하죠. 우리가 기미가 심한 분한테는 경구 피임약 복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래서 먹고 있다면 중단을 시켜요. 아니면 루프 같은 거를 삽입했다거나, 루프도 최근에 나오는 그 루프는 프로게스트릴인가 하는 그게 아니고 더 좋은 세대 거 3세대인가 그게 나오면 증상을 조금 덜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루프들은 어떤 기미도 악화시키고, 거기서 나올 호르몬 때문에 그렇겠죠. 기미도 악화시킬 수 있고 홍조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루프 삽입하고 증상이 처음에 생겼고 홍조가 나타나는 사람들한테는 루프를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이 실제로 홍조에 악영향을 준다는 어떤 논문은 없어요. 하지만
이 약을 먹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홍조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 이 약은 논문에도 나온 것도 없고, 이 약이 악화시킨다는 말도 없고, 좋아진다는 말도 없지만, 이 약을 먹고 환자가 특정한 증상을 호소했거나 악화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여러 번 케이스를 봤다면, 무조건 금지시켜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논문을 썼고 안 썼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임상적 관찰로 추적된 어떤 지식은 어떠한 지식과도 바꿀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한두 명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드시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그 문제가 되고 악화되는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악화시켜요? 안 먹으면 악화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경구피임약이 상당수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혼합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물질들이 체내 혈중 레벨이 올라가면 체온이 상승하게 돼요. 그럼 대부분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제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때는 피지 분비가 줄다가 에스트로겐이 내려갈 때는 피지 분비가 늘고, 에스트로겐이 내려갈 때 피지 분비가 늘 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면 그 늘어난 피지들이 확 발사되듯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가 다가올 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생리가 끝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들이 이것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구피임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이 경구피임약을 먹었을 때 홍조 환자들이 많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먹지 말라고 해요.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 경구피임약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악화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먹고 악화됐는데 논문에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자기가 홍조 환자면 이 약을 먹겠느냐 이거죠.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왜? 악화되는 걸 몇 번 목격하게 되면 그 약이 어떤 논문상이나 아무리 과학적 근거상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먹기 두려워져요. 왜? 목격했으니까. 악화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진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상의 지식,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논문에 나와 있는 지식,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얻었던 임상적 관찰에 의한 지식까지를 겸해서 저는 진료를 해요. 어느 하나도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은 홍조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약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면 뭐든 하지 마세요. 왜? 인터넷에 들어있는 정보, 인터넷에 카더라 하는 식의 정보는 대부분의 그 약을 팔기 위한 장사꾼들, 아니면 화장품 파리들,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홍조 증상이나 어떤 그런 병에 관한 어떤 거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약을 먹었다가, 그 건강식품을 먹었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홍조 증상이나 홍조를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시키고 조심을 시키는 거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이번 방송은 홍조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어떤 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난 주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